광주메일TV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메일TV가 지역 인사들을 만나 현안에 대해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김성진 광주 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성진 원장님은 광주 테크노파크를 맡고 계시잖아요. 네. 광주 테크노파크가 어떤 경제단체인가요? 광주 테크노파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대 50으로 투자를 한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지금 천단지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약 한 6만 평 정도의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약 한 160개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1,600명 정도의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거기에 입주해서 이제 기업 활동도 하고 그렇게 보면 된가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테크노파크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입주 기업들을 도와주고 또 입주해 있지 않더라도 미래에 중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선별을 해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키우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뭐 정말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기업들도 좀 몇 군데 좀 배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 내에 입주해 있다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한 다음에 밖으로 나가가지고 상장까지 한 그런 기업들이 서너 군데가 됩니다. 예를 들면 오이솔루션 같은 데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 김성진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고시를 거쳐서 산업통상자원부죠. 이 산업통상자원부도 이제 중앙정부에서 요직을 맡고 계시다가 최근에 이제 광주 테크노파크 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어떻게 자세를 좀 소개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1989년도에 행정고시 33회에 합격을 해서 90년부터 그때는 이제 상공부였습니다. 이름이. 상공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서 27년 동안 산업 경제 관련 분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폭넓은 또 인적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고 정책 기획 경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산업경제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 전문가, 이제 산업경제 전문가로서 중앙에서 활동하고 계시다가 이제 지역에 내려오셔서 이제 지역 발전이나 이제 지역 사회에 좀 공헌하시겠다 하신 것 같은데 27년간 이제 중앙에서 근무를 하셨잖아요. 꽤 오래 근무를 하신 편이신데 마지막으로 이제 대변인을 맡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로 의외로 대변인 지금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참 그때 나올 때는 이제 말씀도 못했습니다만은 또 사연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대변인이라 그러면은 거의 이제 1급 승진을 차관보 승진을 바로 앞둔 그런 이제 관료로 치면은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간 그런 직위가 되는데요. 저도 나름대로 27년 동안 근무하면서 선후배들한테 신망도 있고 또 나름 유학 가서 박사학위도 땄고 그래서 전문가로서 그렇게 충분히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2016년 3월에 갑자기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 면담을 해서 좀 물어볼 게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3번 국정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이제 중국 관련 업무를 많이 했는데 그 업무를 하면서 정보를 중국 측에 넘겼지 않느냐. 그래서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번의 그 조사를 받으면서 충분히 소명도 하고 그리고 아무 일 없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장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최근에 국정원 조사 받았느냐고. 그래서 받았고 그때 있었던 일을 충분히 소명했다. 그런데 장관이 왜 우병우 수석이 사표를 받으라 그러지? 그러는 거예요. 그때 청와대에서 우병우 수석. 우병우 수석입니다. 그때.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의 검찰 그 행태를 보면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특별히 우병우 수석이 검찰 출신으로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렇죠. 권력 이인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전화를 받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차관이 또 불러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옷 벗고 나가는 게 좋겠다. 안 그러면 검찰이 아마 신상털기를 할 거다. 고민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옷을 벗고 나온 이유는 그렇게 구차하게 붙어서 계속 근무를 하는 것보다
나가서 인생 새로운 길을 한번 걸어보자 예. 해서 그렇게 이제 사표를 내게 됐습니다. 아니 원장님 그러면 그 당시에 왜 우병우 수석이 갑자기 그런 전화를 하셨을까요? 뭐 백그라운드가 있으셨나요? 글쎄 저도 그게 미스테리인데요. 아직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걸 알면 제가 억울하지는 않죠. 예. 만약에 그때 제가 있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고 감옥에 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예. 제가 2015년도에 지역경제국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장에 취임을 해서 보니까 기본적으로 1조 원의 예산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데 예산을 보니까 어느 특정 지역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예. 그것도 아시죠? 그 쪽지 예산이라는 예. 이게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되겠다. 음.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예산이 불균형 발전을 만들도록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고쳐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배분하는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쪽지 예산을 통해서는 예산 배분을 할 수 없다. 그다음에 모든 지역에는 형평성 있게 예산이 배분돼야 된다.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절차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해 예산 배정이 특정 지역 쪽으로는 전혀 안 가다가 또 제가 출신인 고향으로 다른 때보다 예산이 더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혹시 이런 것들이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을 미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확증은 없지만 박근혜 정권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피해자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까 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그렇지 않고서는 왜 전혀 갑자기 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나오면서 끝나고 나서는 바로 사표를 내라 그러느냐. 예. 그러니까 그 조사는 쫓아내기 위한 하나의 구실이었다. 뭐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바로 이제 산업 경제 전문가로서 오랜 경험과 또 정책 집행 과정들을 하셔가지고 이제 광주 테크노파크 원장을 맡으시면서 가장 최근에 활발하게 활동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공지능 산업. 예. 이것도 참 맞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광주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에 대해서 비전이면 비전 전망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앞으로는 인공지능 전쟁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인공지능 그 기술이 선진국에 비해서 80% 정도 수준이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아직은 많지 않은 그런 상태고요. 그렇지만은 IT 기술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많은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광주는 또 황무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황무지에서 시작하는 것이 조금 있는 것 그런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를 예로 들면은 아무것도 없는 빈 땅에다 아파트를 건설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이야기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광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분한 잠재력을 가질 수 있고 무엇보다도 민선 7기 들어와서 시장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데 앞으로 우리 성공 가능성을 점쳐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최근에 지금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해서 지역 경제계 인사랑 같이 미국의 실리콘밸리든가 이걸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어떻든가요? 거기 가보니까.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실리콘밸리는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산업이 가장 잘 발달돼 있고 그런 또 생태계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7개 그 기업을 함께 우리가 출장을 갔었는데요. 이 기업들은 전부 다 AI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네. 그리고 또 스타트업 기업들. 그래서 우리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점에서 저희들이 한번 같이 갔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한국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실리콘밸리와 같은 국제적인 그런 무대에서 한번 서보는 것도 미래를 위한 그런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갖고요. 다행히 우리 그 스타트업 기업들 중에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미국의 VC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고요. 조만간 또 좋은 성과로 연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우리 김성진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대표적인 산업경제 전문가신데 정치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차이든 타이든 어떤 계기가 돼서 정치에 대한 소신 또 정치 인문의 어떤 당위성 이것을 좀 듣고 싶다면. 예, 사실 이제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광주 민주화 운동을 겪고 직접 참여도 하게 됐는데요. 그때 군인들이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총칼을 겨누는 걸 보고 저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정의로운 나라, 바른 나라, 이것이 서지 않으면 권력이란 게 국민들을 향해서 총칼을 겨눈다. 그래서 그때 또 한번 정치가 무엇인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방금 말씀드린 우병우와 관련돼서 사실 권력이라는 것은 자의적으로 행사가 되면 안 됩니다.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국민이 위임해 준 범위 내에서 권력은 행사돼야 된다. 근데 저 같은 경우만 봐도 뭐 아무런 근거도 없이 권력이 행사되면서 사표를 받는 이 경험을 겪으면서 또 한번 정의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광주는 지금까지 정의로운 도시, 민주주의를 선도한 도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우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도시 광주가 그걸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또 정치 쪽에서도 저와 같은 산업경제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걸 통해서 지역 발전에 또 헌신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정치나 사회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 부분의 어떤 발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렇게 이미지를 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상공인들과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미중 간의 무역 전쟁과 일본의 경제 침탈, 대외적인 요건이 심상치가 않고요. 국내에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중소상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광주시와 테크노파크는 미래를 위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인공지능 중심 도시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도 개통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광주형 일자리의 합작법인인 글로벌 모터스 회사가 설립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런 기본적인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많이 성원해주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산업경제 전문가이신 우리 김성진 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광주 테크노파크가 지역 경제 발전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경제 및 사회 정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김성진 광주 테크노파크 원장님과의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